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온라인 강의를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요, 조선 왕조 시대의 이야기들, 특히 이제 개국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씩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태조 이성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아마 의외로 잘 모르실 텐데,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도대체 왜 바꿨냐? 이성계가 이제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조선시대는 피휘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었어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휘 문제 때문에 이성계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성계 이름, 이룰 성자에다가 개순하고 개자를 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단어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룰 성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뭐 성공했다,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사되었다, 그 다음에 개수나무도 못 써요. 그 단어를 갖다가. 그러면 이게 언어 생활에 타격이 너무 크니까 야, 이것 좀 문제 있지 않냐 해가지고 결국 이성계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름을 바꾸는 거였죠. 뭘로 바꾸냐면은 아침 단자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제 아침이라는 단어를 주로 조자로 다 끝내잖아요. 아침 조자, 조회, 조식, 조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아침 단자를 쓰기는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 단자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성계가 왕이 되자마자 그냥 아침 단자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잘 안 쓰는 글자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피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성계가 이름을 이 단어로 왕이 되자마자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성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름 바꾸는 거였고, 그 다음번에 이제 했던 게 뭐였냐? 바로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성계가 왜 이렇게 수도를 일찌감치 옮기려고 했을까? 자, 일단 이게 이성계의 어진인데요. 이성계의 어진을 놓고 보면요, 어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상화를 의미해요. 왕들도 이제 초상화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원래 이게 연령대별로 그걸 그립니다. 세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주기로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왜 요즘도 그 주민등록증 10년 주기로 사진 교체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진도, 왕의 초상화인 어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불행하게도 지금 남아있는 게 몇 점 없어요. 이 어진이 남아있는 게 태조 이성계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종 거하고, 한 요 정도 몇 개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거의 다 불타가지고 사라지고, 혹은 아쉽게도 얼굴이 소실되고 팔 부분만 남아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게 이성계 어진인데, 자, 이 이성계 어진을 보면은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골룡포 색깔이 보통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빨간색을 입는데 파란색이죠. 이성계는 파란색을 입었어요. 왜냐면은 이 파란색이 동방을 상징하고, 그리고 조선의 건국초이기 때문에 그 동방의 상징적인 색깔인 파란색을 골룡포로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을 보면은 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죠? 이것도 특징입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한 특징이냐면은 우리나라 초상화하고 중국 초상화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초상화는 대개 손을 이렇게 소매 속에 넣고 가리고 그립니다. 중국 초상화는 이걸 내놓고 그려요.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초상화에서는 왜 이렇게 그렸냐고 했을 때, 당시 이제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손을 이렇게 가리고서 초상화를 그려야지 복이 들어온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초상화를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성계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당시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고, 이성계도 개성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장군을 이따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이제 관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건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개성은 고려의 심장부인데 이 개성 사람들이 이성계를 좋아하겠냐 이거죠. 당연히 개성 사람들이 이성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개성 사람들이 이성계를 좀 꽤나 미워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성계가 뭐 고려 왕실을 쫓아냈지, 최영 장군 죽였지, 정몽주 죽였지, 물론 정몽주는 아들내미가 죽인 거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점들 때문에 당시 사람들한테 이성계가 개경 사람들한테 꽤나 좀 인기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개성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 먹었냐면요, 심지어
이런 것도 만들어 먹었어요. 조랭이 떡 아시죠, 그죠? 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 조랭이 떡을 갖다가 이 무렵부터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 조랭이 떡을 왜 만들었냐? 그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 라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성계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꽉꽉 누르는 거예요. 이놈의 성계 죽어라 하면서. 당시 개성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성계를 미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돼지 국밥인데 이게 성게탕이에요. 이거 왜 성게탕이라고 불렀냐면은 당시 개성 사람들이 몰래 최영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돼지 머리를 갖다가 나중에 칼로 난도질을 하면서 이놈의 성게 죽어라, 이놈의 성게 죽어라, 그러면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끓인 게 바로 이 돼지국밥이었대요. 왜 하필 돼지였냐? 이성계가 돼지띠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성계를 저주하는 그런 음식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유행했던 것이 그때 당시 개성이었고, 당연히 이성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여기에 있고 싶겠어요, 그죠? 딴 데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수도도 새로 정해야지 옳지 않겠냐 해가지고 새로운 수도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요. 이성계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해요. 이 개경은 왕씨들의 땅 아니냐, 여기에 계속 죽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나는 새로운 곳으로 천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도 후보지로 어디가 이제 지목이 되냐면은 계룡산 일대로 천도를 하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계룡산 일대에 가가지고 다 이제 답사도 하고 거기다 이제 궁궐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도면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제 뭐 기초 공사도 조금 들어는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계룡산 일대가 얼핏 보면은 괜찮은 지역 같기는 한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명당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과 반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학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풍수지리 얘기하면은 뭐 일본은 맞는 말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풍수지리라는 것을 나름 좀 이제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룡산 일대는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동네가 어디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이성계가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학대사를 불러다 놓고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제 새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수도는 어디가 좋겠소? 대사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를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추천하기를 고개가 100개가 있는 곳을 새롭게 수도로 정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제 고개가 100개가 되는 지역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가지고 어디를 이제 지목을 했냐면은 인천을 갖다 새로운 수도로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천은 북쪽으로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아라뱃길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항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부평 쪽에 가면 지금은 거기가 시가지지만 이 계양구 부평구가 옛날에 다 논밭이었어요. 요 일대에 가면은 농경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농업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산이 높진 않지만 야트막한 야산들이 무려 100개의 고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 계양산인데 이 높이가 400m가 좀 안 돼요. 395m인가 그 정도쯤 되죠. 그런데 이 계양산 특징이 뭐냐면은 높지는 않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언덕 고개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계양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가 정말로 100개가 있을 법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학대사가 이 인천 지역을 새로운 수도로 딱 낙정을 해가지고 이성계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성계가 가서 봅시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계양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주변의 고개를 세봤대요. 정말로 100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막 세봤는데 몇 개가 나왔냐면은 99개가 나온 겁니다. 이거 뭐야? 지난번에 왔을 땐 내가 100개가 맞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세봅시다 하고 똑 세봤는데 이번에도 9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아이 전하,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숫자를 잘못 센 것 같습니다. 100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쉽지만 여기는 탈락 이랬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고개 하나가
야트막한 고개가 큰 고개 사이에 갇혀가지고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이 고개가 보이는 건데 그 고개가 다른 큰 고개들한테 막혀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숫자에 세지지 않아서 99개로 끝까지 세지는 바람에 결국 인천이 수도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야사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래서 그 고개가 바로 여기인데 지금 여기 보더라도 이게 평지인지 고개인지 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야트막하죠. 지금은 가면은 이게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냥 평지처럼 돼 있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당시 사람들이 얘만 보였어도 인천이 수도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수도가 안 됐다. 그래서 원통하다 해서 원퉁이 고개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천은 뭐 이런 식으로 탈락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면서 나름 좀 이제 괜찮은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그때 하륜이라는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풍수지리를 사실 좀 볼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명당자리입니다. 바로 저 신촌, 저 일대가 새로운 명당자리로 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신촌 일대로 수도로 옮기자라고 하륜이 주장을 해요. 자, 그러자 이제 정도전이 뭐라고 하냐, 너무 명당자리만 찾지 마라. 신촌 거기 가보면은 지금이야 여기가 삐까번쩍한 곳이지 옛날에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그냥 솔직히 말해서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신촌 가면은 저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자, 한양으로 가자. 즉 한양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서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디냐면은 사대문 안쪽이에요. 주로 이제 종로구, 중구 그 일대죠. 그래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왜 여기로 정도전을 주장을 했냐면은 여기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나름 광역시로 선정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 시설이 다 깔려 있다. 그래서 저렇게 인프라 시설이 전혀 없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없는 신촌으로 가는 것보다 이미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한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풍수지리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시설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도 중요하다. 아니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둘이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하륜은 본래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개국공신이 아니었고 정도전은 개국공신이에요. 파워가 이쪽이 훨씬 세죠. 태조 이성계한테 신임도 얻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왕이었던 태조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륜 말대로 신촌에다 수도를 정하려고 하면은 저거 언제 또 기반공사하고 또 그러냐 이거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여기 뜨고 싶은데, 그래서 정도전이 주장하는 바로 여기 한양이 새롭게 낙점이 되면서 바로 이 한양이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수도로서 군림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개성을 떠나서 수도를 새롭게 한양으로 정한 그 계기가 무엇이었나,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뤄봤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수도 한양을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인데 이 정도전은 수도 한양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